도대체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으아 하면서 막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으아 떼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유 없이 떼쓰고 이러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고 그게 훨씬 편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등원 후에 육아 코칭을 하는 강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 등원 잘 시키고 오셨어요? 아니면 밤에 영상 시청 중이신가요? 애들 재우고? 네, 저도 아이를 잘 등원시키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떼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이유 없는 떼쓰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도대체 이거 갑자기 왜 이래? 막 싶을 때 있잖아요. 아, 갑자기 왜 이런 상황에서 얘가 왜 갑자기 울고 뒤집어지고 막 드러눕고 이러지? 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때요? 되게 당황스러우면서 막 되게 이런 경우는 되게 답답해요. 답답하고 얘가 막 이유 없이 이러는 것 같으니까 막 더 화가 나고 아, 얘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훈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유 없는 떼쓰기. 예, 있죠. 저희 아이도 있어요. 오늘은 이유 없는 떼쓰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방에서 저희 남편이랑 이제 애기랑 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놀고 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막 하면서 막 떼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그냥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 떼쓰기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으아 하면서 막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게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고무장갑을 벗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봤죠. 안방에 들어가 봤더니 애기는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들어눕고서 야 하고 있고 앞에서 남편이 이렇게 하고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떼쓰지 않고 말하면 들어줄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서 가만히 계속 그럼 애가 또 그 얘기 듣고 또 막 으아 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이유 없이 때를 쓰면, 애들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떼 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해주고 싶죠. 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훈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36개월 이전의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떼쓰기를 할 때 무대응으로 한다? 이거는 사실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많은 부모님들이 TV인가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봤나 봐요. 무대응으로 일관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래서 떼써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36개월까지는요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애착이 형성되고 이 시기에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뭐 이 영상을 보실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안정 애착이 중요하다. 그럼 안정 애착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두 가지는 뭐냐면은 아이의 요구에 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양육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일관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안정애착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신생아 때는 오히려 엄마 아빠들이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애기가 뭐 울면 뭐 기저귀를 빨리 갈아준다든지 빨리 젖꼭지를 물려준다든지 근데 이제 아이가 뭐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고 막 이러면 엄마 아빠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해요. 민감하게 반응은 해주라고 했는데 얘가 떼를 쓴단 말이죠. 근데 훈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훈육을 한다고 어디서 이제 본 대로 이제 무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훈육을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36개월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렇게 무대응으로 예를 들어서 훈육한다고 무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민감한 양육, 민감한 반응에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아이는 지금 나 힘들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드러눕고 막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민감한 반응에 반대되는 행동인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시기별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시기는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 훈육하는 것보다는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유 없이 떼쓰고 이러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 없는 떼쓰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밤. 자, 일단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 없는 떼쓰기 과연 진짜 이유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 없는 떼쓰기라는 거는 없어요. 다 나름대로, 아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럴 때는 뭘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요. 아이의 컨디션을 봐야 돼요. 아이가 배고픔을 느낀다든지 졸립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런 약간 기본적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상황. 또는 아이가 컨디션이 그냥 안 좋아요. 그날따라.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왠지 꾸리꾸리해서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또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한 걸 목격했어요. 그럼 스트레스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겠죠. 또는 어저께 어린이집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지금 떼를 쓰는지 분명히 이 상황은 얘가 평소에 떼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이유 없이 떼를 쓰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배가 고픈가? 얘가 지금 간식 시간인가? 얘가 지금 졸린가? 얘가 지금 낮잠 시간이 지났나? 아니면 어제 잠을 못 자서 좀 일찍 낮잠을 자야 되나? 또는 얘가 혹시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 싸운 거 보고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지금 이 타이밍은 훈육을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훈육보다는 빨리 이거를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이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때 뭐 아이한테 그러면 말로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훈육을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돼 해결되지 않은 어떤 컨디션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때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아이 귀 속에 지금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럴 때는 그 힘든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얘가 배고픈 상태도 아닌 것 같고 얘가 졸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시간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이유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모를 때 많아요. 도대체 얘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진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아이한테 물어봐도 아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직 언어 발달이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나 어저께 어린이집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아이 마음을 좀 읽어줘요. 그냥 많이 속상했어. 뭔가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러면서 좀 안아주고 일단은 달래주세요. 그러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제안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을 준다든지 하면서 일단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거죠. 주의를 전환시키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고 그게 훨씬 편한 방법이에요. 아이들도 빨리 편안해지고요. 여러분도 빨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 초록이 우리 아이 얘기를 아까 처음에 했는데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이가 배가 고픈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진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가 짜증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우리 남편도 이렇게 이유 없이 애가 갑자기 떼 쓰면은 이런 건 버릇을 고쳐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무대응이라는 어떤 방법을 떠올려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배가 고픈 시간에는 그냥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애가 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얼른 뭔가 간식이나 빨리 아이의 배고픔을 살짝이라도 빨리 달래줄 수 있는 뭔가를 주어서 아이가 그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 얼른 도와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제가 밥을 다 준비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바로 가서 좀 달래준 다음에 뭐가 안 좋았어? 뭐가 기분 안 좋았어? 이렇게 좀 달래주고 좀 안아준 다음에 간식을 줬어요. 그러더니 간식을 먹더니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36개월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는 떼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유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잘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고 아이가 혹시 배고픔이라든지 피곤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게 높은 건 아닌지 이러한 이유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이유들을 파악해서 해결을 먼저 해줘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유를 모를 때는 그냥 안아서 달래주고 뭔가 아이가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리고 주의를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준다. 뭐 놀이라든지 간식 같은 것들을 제안해 준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음, 물론 아이가 뗐을 때 훈육이 필요한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야 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겠다고 떼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음,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 아이가 떼쓰기를 하는데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육아팅 하세요.